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면 네. 지난 12월 달부터 발생한 새로운 패턴이 있어요. 그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고하저 흐름 예상하는 전문가분들이 많던데 하반기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짜 상고하죠. 상반기에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일반 투자자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도 유지가 되고 기업 실적도 많이 가시화되고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고 그리고 정책이나 제도 모멘텀도 상당히 유효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반기에 들어서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또 종료가 되는 게 아닌가 또는 기대가 붕괴되는 리스크가 있고 두 번째로 미국 정책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정말로 믿지 못할 상황이고 세 번째로 무엇보다 지금 우리의 목을 쥐는 거는 환율이죠. 그래서 환율 변동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문제가 있고 또 상반기에는 실적이 이제 받쳐주겠지만 하반기까지 이런 실적의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반기에는 그래도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하반기에는 현금을 확보하고 비중을 조절하면서 수익을 실현하고 이렇게 하면서 종목도 조정하면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4차선 돌파 이후에 지금 5,170일까지 굉장히 빠르게 왔는데요. 이례적으로 가파른 상승 속도가 뭐 투자자들에게 주는 경고 신호는 없는지 지수 레벨 앞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 레벨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올라도 너무 빨리 올랐죠. 네. 작년 4월부터 그냥 숨도 안 쉬고 오르듯이 그렇게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부동산에서 유입된 자금이 동시에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질이 나쁜 과열이라기보다는 질 좋은 자금이 한꺼번에 몰린 경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 신호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경고 신호로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조정 없는 상승이 아니라 조정이 왔을 때 얼마나 잘 버티고 다시 반등하느냐 이런 경고 신호를 첫 번째 봐야 되고 두 번째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체감 종목의 수익이 정말로 줄어드는지 여기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리고 조방원 일부 종목만 가고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게 순환매가 과연 도는지 훈기가 온 주식시장에 퍼지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뉴스에도 주가가 반응을 하는지 상승장의 끝에는 암만 좋은 뉴스가 나와도 거기에 반응을 안 하고 오히려 상승이 완만하게 되거나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우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뭐 5,000, 5,500 이런 그 부담보다는 우리의 기대치와 속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자금의 성격이 좋기 때문에 저는 재조정 후 재상승의 시작 이렇게 될 거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00과 5,500 사이에서 굉장히 롤러코스터장이 연출될 거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뭘 조심해야 되냐 제가 생각해 보면 그냥 지수만 보고 계속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또 현금이 제로인 상태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경고음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조심해 가면서 하면은 충분히 이런 롤러코스터 장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지금 장이 정말 뜨거운 게 지금 1월에 이제 완전 말일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1월에 보니까 지금 거래일이 19일 정도 지났더라고요. 이제 장이 열린 날 기준으로 코스피 4,214에서 작년 말 종가였고요. 5,100쯤 70까지 왔는데 19일 중에서 떨어진 날은 이틀밖에 없더라고요. 심지어 떨어진 날도 1월 20일에 0.39% 그리고 1월 20 며칠에 또 0.81% 거의 대부분의 날에 주식이 많이 오른 거죠. 보시면 코스피 지수를 보면 정말로 숨가쁘게 별로 조정 없이 그냥 계속 치고 올라왔어요. 자, 개인 투자자 근데 B2가 또 29조 넘어섰는데 지수 고점 부근에서 늘어나는 레버리지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위험은 없을까요? 작년 4월 수준 뭐 이때는
예전에는 이제 B2가 15조, 16조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거의 2배 정도 이르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B2가 늘면 드디어 이제 완전 고점이 아니냐, 공포의 분위기가 또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용잔고가 늘었다고 뭐 곧바로 폭락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변동성이 크게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레버리지가 29조에 이르다 보니까 시장을 이제 위험하게 만드는 거가 있는데 그 방식을 보면 상승보다 하락할 때 그 변동폭을 훨씬 크게 만들고 또 특히 고점에서의 레버리지는 이제 완충 장치도 없고 그리고 하락 시 속도가 엄청나게 심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위험해지되는 순간이 어느 때냐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호를 포착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신호가 조정이 나왔을 때 그 반등이 빠르게 진행되면 모르는데 반등을 빠르게 못하는 경우, 또 두 번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방향을 트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환율이 급등하면서 지수가 이탈되는 경우, 또 네 번째로 이 신용잔고가 많아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30조, 35조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용잔고가 많을수록 결국은 상승이 느려지고 하락은 빨라지고 변동성이 커지고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면 테마주부터 무너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레버리지를 수익의 수단이 아니고 위험 지표로 봐야 되고 비중을 늘릴 때가 아니고 지금 관리해야 될 때고 그리고 특히 현금을 계속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코로나 사태 때 한 달에 3억 5,600만 원이나 그 코로나 사태 때 3월에 손절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손절한 게 결국은 그때 당시 신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손절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그 겪어보니까 자기 포지션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한다. 그러면 2억 4천만 원까지 신용을 쓰면 그래도 코로나 사태 때 같은 그 하락이 와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 잔고에 뭐 50% 그 이상 쓰면은 코로나 사태 때 같은 경우가 오면 완전히 깡통을 차고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용을 쓰긴 쓰되 안 쓰는 게 최고고 쓰는 경우에는 자기 포트폴리오의 24%를 맥시멈으로 해서 쓰도록 하셔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버튼만 누르면 수익이 돌아간다라는 책을 내신 만큼 이제 주식 투자에서도 특히 종목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인데 시장이 대형주 쏠림 현상으로 인해 나만 소외됐다는 포모를 느끼는 개인이 많은데 소외된 중소형주를 순환매매 장세는 언제쯤 오는 거죠? 여전히 주도주는 대형주가 되는 건가요? 주도주는 뭐 대형주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그 생각을 틀리게 해야 되는 게 주도주, 우량주 뭐 이거라고 과연 내 통장에 돈을 꽂아주나, 내가 돈을 벌 수 있나,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포모 현상 때문에 그 지수는 강한데 나는 별로 돈을 못 벌고 또 주변에서 계속 번다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결국은 추격 매수, 박탈감에 의한 매수 이런 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소형주 순환매 장세가 이미 왔어요. 첫 번째로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대형주의 방향성은 유지되고 이제 그 자꾸 우상향을 하는데 그래도 속도가 느려질 때, 또 지수의 변동성이 낮아질 때, 이럴 때 이제 많이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또 중소형주 실적이 개선되는 중소형주가 생길 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중소형주 순환매 기회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이 저점에서 턴 어라운드 하면서 과연 세력이 커다란 돈을 넣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점에서 턴 어라운드 되는 이 큰 세력 발생시킨 장대 양봉을 보고 우리가 순환매 종목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고, 그 장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의 거래량이 그동안 뭐 많이 줄어들어서 뭐 8억 주, 9억 주 하루에 이것밖에 안 됐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특히 이번 주,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들어서부터 13억 주 이상 거래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13억 주 이상 거래가 됐다는 거는 순환매 장세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너무 주도주, 대형주, 우량주에 묶일 게 아니고 순환매장 요거를 잘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가,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저점에서 턴 어라운드에 세력이 큰 돈을 넣고 있는 섹터나 종목 어떤 것들이 요즘 있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자꾸 주도주 섹터 여기에 매몰돼서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패턴을 찾아야 돼요. 제가 찾은 패턴, 다른 데서는 잘 나가서 얘기를 못하고 또 안 하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면 최근 이번 달, 특히 지난 12월 달부터 발생한 새로운 패턴이 있어요. 그거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패턴을 보면 이렇게 바닥을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
횡보를 하다가 거의 저점 역사적 신저가 가까이 찍고서 올라오는데 한 번 올라오면 완전히 이렇게 폭등을 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뭐 하루에 많이 가봐야 5% 6%고 그런데 이거는 가까운 시일 내에 뭐 바닥 대비 10배 이상 오른 이런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만 이러냐? 그게 아니에요. 이런 성호전자, 모델 솔루션 이것도 바닥에서 그 3배 올랐죠. 우린 BTS도 보면 5,000원에서 24,000원 4배 올랐죠. 액트로도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랐죠. 또 경인양액도 바닥 2,750원에서 5,750원 올랐죠. 어떤 패턴이 있는 건가요? 이게 이렇게 바닥에서 오랜 기간 횡보하다가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서 돌파를 이뤄내면서 슈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최고점 대비 반토막, 반토막 또 역사적 신저가를 찍고 턴어라운드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하는 거예요. 횡보. 그 가격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짓눌린 상태에서 요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오르는 종목들이 요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종목을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된다. 이게 새로운 패턴이다. 네. 이런 말씀 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외에 올해 1분기 주식 투자 유망 세트나 유망 종목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우리 뭐 유망 세타, 유망 종목 다른 분들도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결국은 반도체, AI, 조선, 방산, 원전, 뭐 로봇 이런 거 다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유망 섹터, 뭐 유망 주도주 여기에 지금 함몰돼 있어요. 네. 그게 뭐 모든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좋은 기업하고 좋은 주식을 완전히 구분해서 그거는 좋은 기업이야. 근데 좋은 주식 나한테 돈을 남겨줄 주식은 뭔가 이게 좀 의식전환 사고를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망 섹터나 뭐 주도주는 안정성은 높아요. 그렇지만 회전성과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벌어주는 패턴 아까 말씀드린 이런 패턴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저점에서 횡보를 하고 그리고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이 일어나서 돌파를 하는 그런 종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찾아야 되겠다. 지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그러죠. 지금 뭐 조방원 뭐 이런 거 다 바닥 대비 6배, 10배 이상 올랐어요. 여기서 뭐 남아봐야 얼마나 남겠어요. 우리는 그런 데보다는 앞으로 많이 오를 때 그거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시를 보여드리면 오늘 주식시장만 해도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한가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에코프로 HN 얘도 역사적 신저가 치고 돌는데 오늘 상한가 쳤어요. 그리고 셀리드도 완전히 11만 4천 원이 역사적 신고가인데 거의 역사적 신저가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이상 난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로 치고 돌았어요. 잉크테크도 마찬가지로 이 바닥 대비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들어왔죠. 그리고 경동 인베스트먼트도 상한가 치다가 조금 내려왔고 네오팩트도 뭐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 이상 났다가 오늘 상한가 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상한가 친 종목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바닥권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이 들어왔죠. 이때도 상한가 쳤는데 이때 상한가 치면서 이렇게 눌렸다가 또 올라왔고 이 아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요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가격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오늘 15%나 이렇게 상승했죠. 이런 그 종목들이 지금 뭐 매일 많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WEP도 오랜 기간 동안 10,000원 밑에서 눌려 있는데 이게 10,000원을 돌파하는 순간 15,000원, 20,000원 그 이상으로 날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최고가는 87,700원인데 10분의 1 토막 났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종목들 보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 이렇게 뭐 동전주라고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월봉을 보면 이거 과거 11,000원이 넘던 종목이 10분의 1 토막 나면서 399원까지 떨어져가지고 역사적 신저가 쳤는데 최근에 10배 이상 올랐어요. 10배 이상.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버는 패턴,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는 패턴, 이런 거가 어떤 패턴인가? 그러면 올해는 어떤 패턴이 유행할 건가?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그거를 적용을 해갖고 올해는 이런 패턴을 갖고 돈을 벌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을 휩쓴 조방어 섹터 2026년에도 그럼 여전히 유효한 주도주라고 확신하시나요? 당연히 확실합니다. 조선주, 방산, 또 원전 이거 다 주도주고 향후 또 잘 갈 거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 무엇보다 이들 섹터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은 이제 소문에 의해서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2026년도에는 실적을 증명하면서 많이 오를 것 같고 또 이런
이런 주도주를 대체할 만한 섹터가 없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돈의 성격이 뭉칫돈이 푹푹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단기 테마 자금이라기보다 자산 배분형, 보유형 자금이기 때문에 조방원 정말로 2026년도에도 계속 주도주로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근데 과연 내가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올 거냐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원전과 전력 손배전 테마를 불러온 구조적 메커니즘은 뭘까요? 소형 모듈 원전 관련주 중 아직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기준은요? 전력 산업이 엉뚱한 데서 지금 대박이 터져갖고 전에는 뭐 생각지도 못한 그 AI 여기서 이제 전기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많이 수요가 일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기술 이런 문제보다 과연 물리적으로 공급량을 그리고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먹는 아주 공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24시간 돌려야 돼요. 24시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에도 저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수요가 폭발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원전주 이런 것보다는 소형 SMR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 SMR 중에서도 이제 저평가 주를 찾아야 되는데 무엇보다 기준을 먼저 살펴보면 원전 기술 보유보다는 이제 공정과 부품 이게 정말로 명확한지 그리고 수출하고 글로벌 표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향후 SMR 전환 시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지 또 송배전 전력기기와 동시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를 잘 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전력 수요의 병목 현상을 누가 풀어주느냐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전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좋게 보시는 건가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BS, BHI, 우리기술 다 많죠. 이 보면은 월봉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바닥 대비 바닥을 뭐 15,000원으로 보면 6배 올랐어요. 한전기술도 마찬가지로 바닥 대비 거의 10배 올랐고 한전 KPI도 이 바닥 대비 2배 이상 올랐고 BHI도 바닥이 뭐 3,000원, 4,000원, 5,000원 했는데 10배 이상 올랐어요. 우리기술도 마찬가지로 바닥 대비 지금 10배 오른 수준이고 우진도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기가 겁시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그 양념으로 아주 비중의 10% 이내 그것도 분할로 매수를 하면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일봉을 보면 올랐다가 잠시 주춤할 때 또 올랐다가 주춤할 때 이럴 때 분할 매수를 해야지 잘못하다가 꼭지 어디가 꼭지인지는 잘 모르죠. 우리가 2차 전지 하도 당해갖고 꼭지에 안 걸리려면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바닥이 확인될 때 이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업의 마스가 프로젝트와 미국의 대중 제재가 한국 조선사들에게 제공한 실질적인 이익의 크기는 어느 정도고 조선에서는 그럼 어떤 종목이 좀 유망 종목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세계 최대의 조선 강국이었죠. 그게 이제 일본으로 넘어왔다가 우리나라로 오고 뭐 이렇게 됐는데 중국이 쫓아오면서 물량 공세 또 가격 공세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미국이 보니까 자기는 분함한 척도 만들 건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깜짝 놀라갖고 대중 제재를 하게 됐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반사이익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반사이익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도 제2의 호황을 맞아갖고 질적 변화가 저가 수주에서 이제 고가 위주로 이렇게 바뀌었고 또 계약도 장기 계약이고 계속해서 반복 발주가 일어나는 구조로 바뀌었다. 그리고 글로벌 조선 질서가 재편됐다. 중국은 싸구려 상품이나 만드는 그런 데가 되고 우리나라는 아주 고사양의 고급 선박만 만드는 그런 산업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장기 이익이 확보가 가능해지고 또 선가 또 물량 확보도 가능해지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나라 그 조선주는 향후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당분간은 주가가 고공행진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유망 종목인가요? 현대중공업 이것도 바닥 대비 6배 올랐죠. 하나오션 여기 뭐 1, 2만 원 하던 것이 지금 10배가량 올랐어요. 삼성중공업 이것도 5,000원짜리가 6배 올랐어요. 대개 이 조선주는 바닥 대비 6배 올랐다고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고 눌릴 때 바닥을 확인하고 고점 오다가 눌리면 이때 좀 사고 또 올렸다가 눌리면 사고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지 꼭지가 어딘지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진입했다가는 잘못하다가 상투를 잡는 수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방산이 단순한 수출 테마를 넘어 국가기관 산업으로서 장기 우상해야 할 수 있는 족보적인 경쟁력과 방산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좋게 보실까요? 방산도 너무나도 우리나라 국가기관 산업이죠. 사실은 1970년대 자주국방을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렇게 주창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는 50년을 노하우를 쌓아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기를 생산했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
우리가 박격포 이런 거 만들 때, 총알 만들 때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북한은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특명을 내려갖고 청계천에 있는 그 공구상을 탈탈 털어갖고 실제로 박격포를 박정희 대통령이 명령을 내린 후 2달 만에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주 조잡하지만. 그래서부터 이제 자주국방이 시작됐는데 지금 50년 동안의 그 경력, 누적이 돼갖고 이제는 세계적인 국가가 됐죠. 가격 대비 뭐 성능이 굉장히 월등한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토탈 서비스, 무기만 단순히 파는 거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소프트웨어나 교육이나 정비, 부품, 탄약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50년 동안의 그 학습 효과, 러시아가 옛날에 붕괴될 때, 소련이 붕괴될 때 우리나라한테 아주 헐값에 차관, 상환 작업으로 고급 기술을 자기네도 모르게 그냥 넘겨준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반도체 기술까지 엮다 보니까 아주 저가의 세계 최고의 무기가 나오게 되고 그거를 또 양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계속 굳혀지면은 당분간 이것도 잘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도 또 문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거 보면은 바닥 대비 10배도 아니고 지금 2만 원, 3만 원 하던 게 최고가가 130만 원이에요. 이건 뭐 한 50배. 자기네도 주가가 이렇게 높게 오를지 몰랐다. 이 정도로까지 치솟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면 제2의 에코프로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조심하고 눌릴 때마다 아주 비중을 조금씩만 무지 들어가고 싶으면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지금 올라도 너무 오른 상황이다.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방원 고점을 조심해야 된다 얘기하셔서 조방을 좋게 보신 게 맞나요? 좋은 건 맞는데 네. 과연 이게 나한테 돈을 넘겨줄 네네. 주식인지 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네. 주도주 섹터도 맞고 유망 섹터도 맞고 회사가 이익을 내는 것도 맞아요. 근데 과연 여기서 내가 잘못 들어갔다가 내 이 피와 같은 돈 잘못하면 상투가 될 수도 있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바닥 대비 10배 이상 오른 종목은 거의 8, 90% 이상이 다시 바닥으로 원위치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그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시장에서 반도체 AI라든가 조방원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대부분 다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란 말이죠. 그건 너무 올랐죠. 많이 오른 상태지만 지금도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섹터나 여기 이 중에 있다면요. 아니면 다른 섹터에는 어떤 게 있어요? 왜냐면 지수가 5,000원이 넘었기 때문에 다 지금 사실 상투의 가능성은 어디에나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발굴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을 해야 돼요. 바닥이 저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27만 8천 원인데 얘가 2배로 가면 250만 원이에요. 근데 이 2배 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여기 바닥 대비 이미 10배 이상 오른 상황에서 2배 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굉장히 빠르게 2배, 3배 갈 수 있다. 그래서 시각을 바꿔야 된다. 상황이 판이 바뀌었다. 그리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돈 버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벌고 있다. 엉뚱한 데서 누가 벌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서 거기에 합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